어떤 일에 처음 20학번이랑도 친구 사이 하면서 지낼 수 있습니다. 얼마나 떨리는지 몰라. 들어오십세요. 앉아있을 틈이 없습니다. 무릎 꿇었다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무릎을 꿇으면 MG는 나도 MG는 거? 근데 원장님 알면 안 돼. 안녕하세요. 동네 수의사 삼촌입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수의대 학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잖아요. 오늘은 인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 임상수의사의 1년차를 인턴이라고 불러요. 사실 인턴은 다른 회사나 직장에서도 많이 쓰는 용어잖아요. 수련하는 기간으로 보통 많이 이 용어를 사용하는데 비슷합니다. 수의사도 면허를 딴다고 해서 바로 모든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을 좀 수련하고 자기를 단련하는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그 기간이 인턴입니다. 그래서 다른 직업들과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어딘가 조금씩 어리숙해 보일 수도 있고 업무에 미숙한 점이 있을 수도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모두가 겪게 되는 어떤 일의 처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성장하는 첫 번째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단추부터 잘 깨야 된다는 소리가 있듯이 인턴 때 어떤 일을 하면서 우리가 경험을 해 나가느냐도 앞으로 수의사의 삶에 영향을 많이 줍니다. 이 기간이 굉장히 또 중요한 기간이기도 해서 오늘 한편으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수의대 졸업하는 학생들은 어떤 병원을 가야 될까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저도 역시 그런 고민을 했었는데 학부생 때 실습했던 병원에 계신 영상학과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 선생님이 새로운 병원에 가셨는데 그 병원에서 공고가 올라온 거예요. 그 공고를 보자마자 나는 무조건 여기 가서 배우면 많은 걸 또 얻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결정하는데 그렇게 크게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그 병원에 가서 인턴 생활을 하면서 2, 3년 차를 보냈던 경험이 있습니다. 면접 볼 때 물어보신 것도 생각이 나는데 그때 면접 담당하셨던 선생님께서 여기 병원은 20대 초반부터 40대, 50대까지 다양하게 연령대가 근무하는 곳인데 이런 데서 오는 소통 문제라든지 이런 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저한테 물어봐가지고 저는 사실 그런 나이나 이런 거에 따른 대화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저는 70대 노인분들이랑도 한 3시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수다쟁이인 편이라서 제가 11학번이거든요. 저는 20학번이랑도 친구 사이 하면서 지낼 수 있습니다. 10살 차이가 나도 나는 친하게 지낼 수 있다. 내가 정신 연령이 좀 어린가? 뭐 하여튼 그렇게 말하니까 되게 흡족하셨어. 그래 얘는 약간 좀 좋아하는 친구인가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고. 그리고 막 그런 상황극도 했어요. 보호자님이 진료가 늦어지는 거에 대해서 불만을 표현하실 때 어떻게 대처를 하겠냐. 근데 내가 일을 해봤어요. 알지. 뭐 이제 시간이 늦어진 거에 대해 당연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좀 더 꼼꼼하게 제가 체크를 잘 하겠다는 식으로 말씀을 드릴 것 같다. 뭐 이렇게 대답했던 거. 거기다 대고 뭐 어떡해. 내가 늦어서 생기는 일인데 뭐 죄송하다고 말씀드려야지. 그런 면접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병원에 한 번에 지원을 해서 일을 하게 됐고 그때부터는 이제 다양한 업무를 하기 시작합니다. 인턴 때는 주로 진료 보조 업무를 많이 하고 입원 환자가 있으면 입원 환자 관리를 보통 주로 합니다. 그리고 보호자님을 실제로 보면서 진료하는 기회가 1년차 때는 많이 없거든요. 근데 이것도 병원의 규모나 크기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요. 저는 되게 큰 규모의 병원이었기 때문에 그 수의사의 로드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거를 덜어주는 역할들을 인턴 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입원 환자 처치가 있으면은 하고 외래 환자가 왔을 때 검사를 진행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주로 보조를 했고요. 기초적인 예방학 정도의 진료 그리고 피부 진료 이런 정도는 인턴 때부터 보기 시작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떨리는지 몰라. 이게 처음 보호자님을 부르고 누구누구님 들어오세요 해가지고 어떤 검사를 할지 이런 걸 차분히 처음부터 다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떨리는 건지 몰라요. 아마 다른 직종에 있는 계신 분들도 그럴걸요? 거래처에 처음 전화를 해야 될 때 막 이렇게 보고 몇 번씩 반복해서 연습하고 하듯이 저희도 연습을 합니다. 실수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예를 들면은 뭐 환자 이름이 철수인데 철수는 사실 사람 이름이잖아. 사람 같은 이름을 가진 강아지가 있고 강아지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도 있어. 온순. 그래서 김온순 보호자님 만약에 이런다고 하면은
헷갈려요. 그래서 대충 보고 가잖아? 그러면은 철수님 온순히 들어오실게요 이러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온순님이 이제 앉아있다가 저요? 온순히 들어오실게요 이러면은 이제 반말하는 게 되는 거지.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혀가 꼬이는 경우도 있어요. 들어오십시오, 들어오세요 뭐 이렇게 보통 하니까 들어오세요 해야 되는데 들어오십세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사람을 이렇게 대화하면서 내가 일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들어오십세요 욕까지 들리잖아. 기분 나쁠 수도 있지. 근데 웃으셨어 다행히. 그때는 잘 끝났고 뭐 이제 예방학과 관련된 기초적인 진료를 보기는 하지만 중환자 모니터링이라든지 이런 걸 전담해서 집중 모니터링을 하는 연습을 많이 합니다. 그때가 정말 중요해요. 뭔가 조금 상태가 조금 더 안 좋아진 것 같은데 이런 촉을 가지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런 촉을 기를 수 있는 시기가 인턴이긴 합니다. 그래서 아침보다 조금 상태가 안 좋아 보여요. 분명히 이제 혈액 검사를 다시 해보면은 악화되는 경우가 그때 이제 발견이 되곤 합니다. 같은 그 시기에 들어가서 일을 하더라도 진료를 많이 보는 그 인턴을 부러워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때 꼭 진료를 보는 게 아니었다 하더라도 그렇게 환자를 보조하고 모니터링하는 시간을 갖다 보면은 그게 다 내 능력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후배 수의사들이나 이렇게 그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그런 고민을 말한다고 하면은 저는 너무 걱정하지 말라 그럽니다. 다 그게 너에게 도움이 되는 능력이 될 거니까 당장에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인턴 때 이렇게 좀 어리숙한 면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 그렇긴 한데요. 또 고생을 많이 해요. 일과를 쭉 이렇게 돌아보면은 앉아있을 틈이 없습니다. 그냥 계속 그 서서 하는 업무들이 대부분이고 무릎 꿇었다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무릎을 왜 꿇냐면 뭐 잘못해서가 아니고 하단에 있는 그 입원장에 있는 친구들을 처치를 하려면 이렇게 허리도 숙여야 되고 다리도 이렇게 구부렸다 앉아야 되고 이런 자세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무릎도 많이 아픕니다. 나중 가면 허벅지도 아프고 몸이 그렇게 힘들고 그리고 퇴근하는 것도 되게 늦어지기도 해요. 일손이 부족하거나 이랬을 때 이제 또 칼퇴를 하거나 그런 것들이 안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요즘 MZ는 또 안 그럴 수도 있어요. 몰라. MZ는 나도 MZ인가? 나도 MZ인데 그러니까 저는 좀 꼰대의 기질이 좀 있어가지고 그렇게 안 했던 것 같아요. 시간도 그렇게 후딱 지나가고 집에 오면 몸은 피곤하지. 근데 오면 또 공부를 해야 돼요. 실제로 우리가 학교에서 글로 보고 배운 거랑 내 환자에서 보이는 경우랑 또 다르기도 하고요. 그런 학교에서 배운 검사들을 모두 다 진행하기는 힘들 수도 있어요. 현실적으로. 보호자님의 경제적인 요건 때문이라든지 아니면 병원에 가지고 있는 장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어떤 질병을 진단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검사들을 모두 다 하기는 힘든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에 내가 이런 걸 어떻게 보완해서 진단을 내릴지 이런 것들이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배운 것들을 적용하는 것들을 익히는데 그런데도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공부도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고 수의대학생 때보다 학회도 굉장히 그래서 열심히 다녀요. 1년차 때 거의 안 가본 학회가 없을 정도로 여러 곳으로 다녔던 것 같습니다. 시간만 맞으면. 그렇게 해서 집에 가면 이제 씻고 책상에 앉아서 책을 보는데 보다가 졸아요. 맨날. 이렇게 꾸벅꾸벅 졸다가 이렇게 눈 떠보면은 새벽 3시? 그 아침에 일어나서 또 일하고 이렇게 좀 몸도 힘든 그런 시절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절을 잘 겪고 나면은 이제 더 좋은 수의사가 된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일을 하는 시기라서 이때 조금 이렇게 미숙하고 어리숙한 면이 보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더 따스한 그런 마음으로 맞이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들어오십세요 막 이렇게 하는 선생님이 있어도 그냥 피곤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50세? 이렇게 하지 말고 재밌어요. 또 그렇게 피곤한 와중에도 인턴 동기가 저는 5명이었는데 그 동기들이랑 이렇게 스터디도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 모여가지고 카페에서 공부도 하고 하는데 인턴들만의 그 끈끈함이 있습니다. 힘든데 이제 서로 이렇게 조금만 힘내자. 그래도 거의 진료 다 끝났어. 이렇게 서로 이렇게 위로해주고 또 유일하게 앉을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주사 처치를 준비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때는 서서 막 이렇게 주사를 뽑을 수 없으니까 앉아가지고 주로 보통 하는데 그때 이야기도 하고 그럽니다. 뭐 주말에 뭐 했어? 쉴 때 뭐 했어? 나? 잤지? 쉬어야지 어떡해. 회복했지. 놀러 가거나 그러진 않더라고 다.
힘드니까 그냥 일단 자고 일어나서 회복하는데 체력을 회복하는데 썼다. 주로 보통은 뭐 그런 근황 토크도 하고 아니면 뭐 이번에 뭐 새로 노래 나왔는데 뭐 좋더라 이런 소소한 이야기도 하고 그 1년차들끼리 약간 담소를 나눌 수 있는. 근데 원장님 말면 안 돼. 원장님 말면 안 돼. 원장님이 모르게 그냥 우리끼리 조용하게 담소 타임으로 한다. 물론 뭐라 한 적은 없습니다. 원장님이 그렇다고. 하여튼 그래서 그렇게 인턴 시절이 굉장히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든 시기긴 하다. 근데 그만큼 배우는 게 많고 그때 내 스킬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많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이때가 실제 내가 동물병원에서 처음 일하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또 이렇게 겪는 기회가 되는데 보호자님을 처음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다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거든요. 그게 또 굉장히 중요한 게 아무리 우리가 수학적 지식을 근거로 이 환자를 치료하려고 한다고 한들 결국은 이야기하고 동의를 구해야 되는 대상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아픈 동물이 아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소통을 통해서 설명하고 결정하는 그런 연습을 하는 시기죠. 그래서 현실을 좀 알게 되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어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생기는 다이나믹한 환경인데 같은 강아지라 한들 이 보호자님이 가지는 가치관이나 상황에 따라서 이 아이의 내일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어떤 보호자님은 6개월에 한 번씩 이 아이의 건강 상태가 너무 걱정돼가지고 건강검진 해주시는 보호자가 있었어요. 그런 분은 항상 걱정이 많습니다. 매번 그렇게 큰 안 좋은 소견이 있는 건 아니었지만 뭐 6개월에서 뭐 12개월 이렇게 간격으로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해도 전 6개월에 무조건 볼게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아이를 어렸을 때부터 키우시면서부터 건강검진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도 있어요. 물론 아이를 너무 이뻐하고 좋아하시긴 하지만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을 안 해보고 계신 분들도 있었고 그런 분들이 이제 오셔서 건강검진 했을 때 안 좋은 소견들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네, 그때 느끼시죠. 주기적으로 건강검진을 해주는 게 필요하겠구나. 그때 많이 느끼십니다. 근데 정말 화나는 경우도 많아요. 만성질환을 앓고 있던 어떤 친구가 너무 상태가 안 좋아지고 있어요. 빠른 시일 안에 아이가 사망할 수도 있는 상황에 있는 상태에서 보호자님은 정말 그 모든 걸 다 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혹시나 이 삶의 질이 너무 좋아되고 아이가 고통만 겪게 되는 상황에서 안락사에 대한 이야기도 드려야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 드리면 저는 안락사 절대 안 합니다. 최대한 나을 수 있는 방법을 저는 해보고 싶고 그거는 저는 생각이 없습니다 하면 저희가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분들도 있어요. 아이가 며칠 전부터 밥도 안 먹고 계속 오래전부터 말라왔고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지는 것 같다 이렇게 가볍게 말씀을 하시고는 어떤 검사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니까 검사 안 하고 그냥 안락사 해주세요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럼 사실 너무 화가 납니다. 그런 경우는 객관적인 근거가 있어야 저희도 안락사를 진행하는 거고 정확한 진단과 치료에 대한 반응이 떨어질 때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지 보호자님께서 먼저 이렇게 원하신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라고 하면은 저한테 성을 내십니다. 그럼 어디 가서 해야 돼요?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그렇게 보호자님의 가치관에 따라서 아이의 운명이 달라질 수도 있다 그런 것도 많이 느끼고 어떻게 보면은 동물이기 때문에 그런가 싶기도 해요. 이거는 뭐 동물을 낮은 개체로 보는 게 아니고요. 동물은 동물로 바라보는 게 어쩌면 옳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거는 반려동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다양한 동물과 인간과의 관계가 있다. 이걸 이제 인간동물학이라고 부르는데 내 주관적인 관념이 비집고 들어가기에는 너무 이 생각들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약간은 포기를 하는 부분도 있고 타협을 하는 부분도 생기는데 그런 것들을 처음 마주하는 시기입니다. 인턴이라는 기간이 다양한 경험과 능력을 쌓을 수 있는 기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모두가 다 그렇죠. 처음 1년차부터 시작을 해서
차곡차곡 내 능력을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인데, 앞으로 이제 수의사가 되실 분들도 이 과정을 또 겪는 분들이 있을 텐데, 내가 처음으로 선택한 직장이 어떻게 100% 만족스럽고 좋을 수 있겠습니까? 뭐야 이거 뭐 말투 뭐야? 있겠어요. 그런 와중에도 내가 거기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서 열심히 또 노력을 하다 보면은 아주 멋진 수의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빠른 판단을 해서 올바른 결정을 하는 것도 답일 수도 있어요. 오늘은 지난 시간 수의대학교 편에 이어서 인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대학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대학원이 또 전생에 큰 죄를 지어야 간다는 그런 곳이잖아요. 흔히 말해서 전생에 나라를 팔았구나. 뭔가 큰 죄를 지었을 때 간다고 하는데, 제가 왜 거기 갔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볼 거예요. 그것도 되게 재밌습니다. 아주 스펙터클한 이야기도 있고, 오늘 영상도 좀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인턴이라는 그 시기가 또 누구에게나 있는 1년차의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조금 더 이 수의사에 대한 이해가 오늘 더 생겼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편도 기대해 주시고, 이번 영상은 여기서 인사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봬요. 안녕.